예, 통상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환경을 얘기하는데요. 예, 매크로 상황부터 해서 또 시장을 주도할 섹터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인데요.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소위 이제 연착륙으로 가는 거예요? 침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네. 이제 주장처럼 침체는 없는데 과잉 반응을 했다. 그건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 좀 약간 식는 정도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일방향으로 이러다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침체가 진짜 징후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불안을 조장한 부분이 더 강했었죠. 근데 이번에 지표를 뜯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누리라고 하는 지표도 다시 정상화가 됐고, 샤넬 법칙. 네,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꾸준히 4% 전년비 4% 증가대가 나오고, 전체 실업자 대비해서 그러면 구인하는 건수가 얼마냐, 사람 얼마 뽑냐 봤더니 한 1.1, 그러니까 110%.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들을 만약에 직종별로 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양으로만 계산하면은 현재 구인 건수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는 여전히 괜찮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4%대, 그러니까 4.0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4.4% 수준을 잠시 근처까지 가고 살짝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거는 여전히 이 미국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양호하고 개선세가 이어지는구나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시장 뷰에 대해서 뭐 유신익 박사님은 그 전에도 미국 흐름이 좋게 갈 걸로 예측을 하셨었고요. 대변수 가운데 일본은 새로운 총리가 결정되면서 사실은 또 일본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엔화가 148엔인가요 지금 그죠? 그럼 엔캐리 우려는 이제 뭐 일본 걱정은 좀 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이나 고용 좋으면 또 인플레이션 나타날까 봐 미국에서 그런 걸 더 걱정해야 되는 걱정도 살짝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쪽이 사실은 웩더 독이라고 할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요소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은 불안을 머금고서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사실상 멘트나 그동안 했던 멘트들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뭐 금융소득 과세라든지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이분의 기조적인 전통성을 봤을 때 자민당의 전통성의 철학에 위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 하나가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그 당과 철학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총리가 아닐 때 얘기한 거는 총리가 되고 나서의 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기시다, 아베, 고이즈미 이 총리들의 어떤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엔캐리를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 걱정보다 오히려 이시바 총리가 중국을 뒤흔들면서 우리가 중국 쪽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 미국하고 좀 편입이 블록화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뭔가 수출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힐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더 확전되거나 무언가 이제 중동발 리스크를 더 만들 만한 소지가 보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이 기여하는, 전 세계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량이 사실상 제재 이후부터 계속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러시아 블록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 쪽 블록에는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란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이 예전에 발생했던 러시아 전쟁처럼 러시아처럼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또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머금고 가는 상황이지 불안이 터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뭐 이래서 또 뭐야 그랬는데 그죠? 상당히 그 미국이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또 과감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뭐 또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도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 효과,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번의 정책, 중국의 정책이 과거에 뭐 주택 시장에 대한 부양,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숨통 틔워주기,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속성, 뭐 이런 것들로 사실상 그렇게 그 정책들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특별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저소득층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시진핑의 어떤 공산당 체제로 경제를 컨트롤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안 나쁘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민심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조금 다급해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 그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그 동안에 많은 IB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일본, 중국의 그 우리 플랫폼화되어 있는 알리바바, 메이투안 뭐 이런 기업들이 너무 싸고 사실은 그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싼데 정책 때문에 계속 팔았던 그런 이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관들이 다시 이제는 좀 이제는 그 시선이 공공주의적인 시선이 약간은 민간주의로 좀 바꿔가니까 이건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금융이 먼저 뜨거워지는 거고 실제로 이게 경제적 어떤 효과를 볼지는 사실 아직도 미지수가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적체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요점은 뭐냐면 금융적으로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고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여기서 그렇죠. 끝이 아닐 겁니다. 근데 실물 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국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사실은 화학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결이 돼 있는데 그 화학 산업들의 주가는 어떤 퍼포먼스도 일단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실물 쪽의 반영이 중국부터 좋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해소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하고는 약간은 괴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경기 얘기도 했고 뭐 일본 얘기도 했고 중국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코너 이름이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이제 금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는 하고 나서 오히려 미국의 실제 10년 금리는 오릅니다. 그러죠? 네. 채권가금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중국에 대한 중국 관련주 투자는 지금 좀 확신 가질 수 없는 건지. 예. 오히려 지금 중국을 또 새롭게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은 너무 좀 이제 그 시기가 약간 빠르게 왔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나 이런 게 빠르게 왔기 그쵸. 때문에 잠시 추이를 보시는, 그러니까 다음 정책 때까지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관련되는 고용 지표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 미국은 이제 클리어해졌습니다. 침체가 없다는 게 클리어해졌고 그럼 기존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인프라와 관련되는 전선과 관련되는 전력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지금 다시 한번 성장성이 이미 예고가 됐지만 침체 때문에 불안 징후로 약간 조정을 받고 빠졌다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 인프라 관련주,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와 직결되는 화학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번에 고용 숫자만 놓고 보시더라도 사실 제조업하고 건설 부분이 그렇게 악화 경로로 가지 않고 완만하게 충분히 좋아질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침체가 아닌데 곧 이제 치러질 대선 이후에 내년도가 되면 인프라 투자 정책은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최소 저는 2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 산업들은 다시 한번 실제 실적과 체력이 좋아지면서 금융적으로도 반응이 뜨겁게 오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미국 관련 전선, 인프라, 화학 기업들 이쪽은 반드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